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당신의 재활 우리 모두의 재활의 강사 황지충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스웨덴의 한 신경과학자 시그네 브룬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뇌졸중 환자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회복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표로 만든 것이 이 브룬스트롬의 회복 단계인데요. 이 단계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모든 환자분들이 이 7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한 단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이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활을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는 이완성 단계입니다. 이 이완성 단계는 뇌 손상이 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단계가 되겠고요. 경미한 뇌 손상인 환자분들은 이 1단계 이완성 단계를 건너뛰신 경우도 많습니다. 말 그대로 마비가 온 신체의 팔과 다리가 힘없이 축 늘어지는 단계를 말하는데요.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수동적인 움직임이고요. 두 번째는 올바른 관절 위치입니다. 첫 번째 수동적 움직임은요, 힘이 애초에 축 빠져 있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직까지 몸을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.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보호자나 치료 선생님이 계속해서 몸의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우리의 뇌는 자이던 타이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면 그 움직임으로 인한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. 이 움직임의 자극을 뇌까지 전달시켜서 뇌의 신경가소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올바른 관절 위치는요, 힘이 축 빠지다 보면은 관절의 올바른 위치가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깨의 아탈구 혹은 통증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관절의 위치를 올바르게 정렬 상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경직성 단계입니다. 이 단계부터는 이제 몸이 빳빳하게 굳는 경직이 활성화되는데요. 1단계 이완성 단계에서 수동적인 움직임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르게 관절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났을 때 중간에서 뚝 끊기면서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단계 이완성 단계에서 2단계 경직성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. 경직이라고 하는 현상은 신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반사를 뇌에서 제어를 못하게 됐을 때 이 경직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러한 스트레스, 내가 경직된 나의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떠한 스트레스, 그것들이 결국에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다시 또 활성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움직여 주려고 노력만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3단계는 경직성의 증가입니다. 안타깝지만 2단계인 경직성 단계에서 이 경직은 완화되지 않고 3단계에서 더 심해집니다.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단계와 동일합니다. 움직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셔야 되겠고,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 뇌에 자극이 된다 라는 것은 똑같은데,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경직이 더 심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뇌졸중 환자분들에게서 발생하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2단계의 경직성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3단계는 오히려 경직이 더 심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, 여기서는 사실 경직이 너무 많이 심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이라던가 혹은 뭐 보톡스 주사요법이라던가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로 하여금 경직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단계는 이제
경직의 감소입니다. 이렇게 심해진 경직의 단계들이 이 4단계로 나아가서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. 그 전의 몸 상태보다는 조금 더 경직의 세기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일상생활적인 접근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4단계 전의 상태에서는 목적 없이 나의 팔과 다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려고 하는 행위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 4단계부터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 동작들로 내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진 훈련들을 많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단계나 3단계에서는 보톡스를 넣거나 약물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이 경직의 증상이 조금 완화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. 그로 인해서 내가 팔을 좀 스트레칭을 이렇게 편다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훈련들을 했다면 지금 이러한 4단계 경직이 서서히 감소하는 단계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잡는 거, 그리고 팔이 다 펴지진 않지만 어디론가 손을 뻗는 거, 이렇게 목적이 있는 움직임으로 천천히 훈련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5단계는 이제 현저한 경직의 감소입니다. 자, 2단계에서는 4단계보다 경직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운동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훈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, 내가 손을 뻗는 이런 움직임보다도 단순히 이 손가락만 운동을 한다든지,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칫솔질을 한다거나 잘 안 써지지만 그래도 글씨를 좀 써보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좀 개별적인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6단계는 경직은 거의 다 사라지고 협응 능력이 회복하게 되는 단계입니다. 이 단계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환자라고 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이고요.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. 이때는 이제 경직도 완전히 사라지고 협응 문제도 사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움직임들이 돌아온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브룬스트롬의 회복 단계 7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.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,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계속 이 단계별로 나아가면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손상 범위라든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손상 정도가 경미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이 빠르겠고, 손상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한 단계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나 이 회복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활 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자신이 몇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재활 운동을 하는지,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